Hey 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I'm your good friend Gina Kim. As an English instructor, as a what? Helper. That's right. Let's get started with our useful expression. 회화도 공식이다. 공식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딱딱딱 정해진 그 공식대로 외우기만 하면 아싸! 그런데 공식을 공식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공식을 활용하시고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모두 교재 29페이지 시작합니다.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저 진짜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feel like가 되겠죠. I don't feel like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형태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I feel like ing. I feel like ing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자, don't가 붙어서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비 오는 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우중충한 날 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도 그날은 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집에서 그냥 부침개나 부쳐 먹고 따뜻한 아름목이라고 하나요? 네, 따뜻한 고기에 앉아서 만화책 보거나 또는 뭐 인터넷을 서치한다거나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뭐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땐 I feel like doing something. 그렇지 않는 경우 I don't feel like do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화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쓰였습니까? I don't feel like making dinner tonight. 우리 주부님들, 네, 하루 정도는 저녁 정말 만들고 싶지 않죠. 오늘 저녁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만들고 싶지 않다. 귀찮을 때 있잖아요. 식사 준비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또는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총각분들, 또는 기숙사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기숙사, 그죠? I don't feel like making dinner tonight. Make dinner. 저녁 식사를 만들다. 뭐 이렇게 쓰이죠? like라는 것은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ing 형태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feel like ing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명사의 관용적인 용법이에요. 뭐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뭐뭐 하고 싶다. Don't worry, I prepare everything.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shrimp cocktail. 여러분 shrimp cocktail 드셔보셨죠? 아주 약간 fancy restaurant? 어느 정도 이 절차를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가시면 그 appetizer 중으로 나오죠. shrimp. 물론 주문을 해야 나오겠죠. shrimp cocktail. 이게 이제 칵테일 잔이 이렇게 있으면 뭐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사람 같아. 자, 이런 잔이 있으면 이 잔 끝자락에 새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새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 빈틈에 이제 소금, 약간 짭짤한 소금이나 뭐 설탕 플러스 소금을 이렇게 묻혀놓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아니면은 드레싱은 아니고 찍어 먹을 수 있는, 딥할 수 있는,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전체 요리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기 전에, 본 식사 들어가기 전에 appetizer로 드실 수 있는 종류의 하나예요. 참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흔히 먹게 되는, 그래서 뭐 와인 한 잔이랑 착 곁들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체 요리고요. roasted lamb 했어요. lamb. 하지 마십시오. 이때 V 사운드는 묵음이죠. lamb. 구운 양이에요. and chocolate mousse 했습니다. 이 무스는 머리 바르는 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스 왜 계란 이렇게 막 거품 내 갖고 달걀 흰자 거기에다 크림 이 섞은 것에다가 과일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일 여러 가지 과일 있죠. 아주 달콤한 과일과 초콜릿을 곁들여서 막 섞으면 그게 무스예요. 근데 초콜릿 무스가 바로 그걸 다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한국식으로 준비 안 했네요. 네, 서양식으로 준비했습니다. Wow, you really went all out. 자, went all out 이라는 말은 뭐예요? Go all out. 전력을 다하다, 전력 투구하다. 그래서 go의 과거형 went all out 해서 전력을 다했구만. 완벽한데 굉장히 흐뭇한 A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roast라는 단어는 뭐예요? 굽는 건데 이 고기 같은 것들 보면은 그릴 치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석쇠에다가 이렇게 석쇠 있죠. 다가 닭
치킨을 이렇게 앞뒤로 구우면 또는 뭐 스테이크도 이렇게 구우면 줄이 쫙쫙 생기죠.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릴 한다고 하고 그리고 로스트라는 거를 오븐이나 또는 뭐 이렇게 불 위에다 직접 이렇게 올려서 대고 굽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맥반석 뭐 겨울에 가면 군밤 같은 거 길거리 가다 보면 사 먹게 되는데 그 군밤을 영어로 표현을 굳이 하시자면 roasted 밤이니까 chestnu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oasted 요 단어 roasted chestnut 되셨죠? 군밤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발음상에서 말씀드렸던 lamb가 아니라 부 사운드는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하실 때 그냥 입 모양만 붙였다 떨어주시면 돼요. lamb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 don't feel like making 여기서는 making을 붙여서 ing 동명사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예문 볼까요? When I was having a good time in Bali having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발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I didn't feel like leaving for a long time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휴가를 간 모양이니까 발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떠나고 싶지 않았다.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feel like, live라는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동명사, like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로 쓰였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I didn't feel like living for a long time 이렇게 쓰였고요. 또 다른 예문은 after he lost his job 그가 직장을 잃은 후에 he didn't feel like doing anything 맞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 그만두게 되면 조금 디프레스 되잖아요. 그래서 he didn't feel like doing anything.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do not feeling ing. do not feel ing 하게 되면 do not feel like ing 하게 되면 뭐예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I don't want to 보다도 강한 그런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I don't feel like ing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 don't want to 아예 대놓고 거부하는 표현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완곡하게 뭐뭐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일하고 싶지 않아. 오늘 잠자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on't feel like ing 또는 반대는 feel like ing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문을 한번 몇 개 더 드릴게요. 당분간 나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나 요즘 살 많이 쪘거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I don't feel like 구문 사용하셔서 I don't feel like meeting anyone for a while. I don't feel like meeting anyone for a while. feel like ing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I don't feel like meeting anyone for a while. 또는 교통이 복잡한 데는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아. I don't feel like going out in the traffic. 표현하시면 되죠. 하나의 패턴, 구문, 정해진 공식화되어진 이 패턴을 통해서 그 공식에 짜 맞춰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넣어서 표현하시면 되죠.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굉장히 강건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완곡하게 나 뭐 하고 싶지 않아. 나 오늘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 I don't feel like going out with you. 나 너랑 오늘 만나고 싶지 않아. I don't feel like going out with you.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점심 먹고 싶지 않은데 안 땡겨. I don't feel like having lunch today. I don't feel like cracking a joke.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 나 농담하고 싶지 않아. I don't feel like cracking a joke. crack a joke. 농담하다인데 자, like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형태로 쓰여서 cracking a joke.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직독직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교재 7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일단은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Listen very carefully. 3. Why do fingernails grow so fast compared to toenails? No one seems to know why fingernails grow faster than toenails, but they do know that if you lose a fingernail, it will take about 4 to 6 months to grow back, compared to 9 to 12 months for the average toenail. Trauma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time it takes to grow back. Your fingernails experience more trauma in everyday life,
and this may be one of the clues to the reason they grow back so fast. However, we do know that both your fingernails and toenails grow faster in the summer.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이 Why do fingernails grow so fast compared to toenails? fingernail, 손톱, toenails, 발톱. 왜 손톱이 더 빨리 자랍니까? compared to toenails, 발톱에 비교할 때. 됐어요? 자, 내용 보죠.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No one seems to know.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손톱이 grow faster, 더 빨리 자라는지. 뭐보다? than toenails. 비교급 나왔죠? faster than. 하지만 they do know.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데 뭘 아느냐? that야를 압니다. If you lose a fingernail, ouch. 손톱이 빠지면, 얼마나 아파요. It'll take about 4 to 6 months to grow back. It'll take about,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it'll take about, 약 4 to 6 months.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대요. To grow back. 다시 자라나는데. Compared to, 9 to 12 months for the average toenail. 평균적으로 발톱은요, 다시 자라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9 to 12 months. 손톱이 굉장히 빠르네요.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발톱은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Trauma, 상처죠. May have something to do. 자, have something to do 이 말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상처는 뭐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 time, 시간과 말이죠. It takes to grow back. 어떤 시간? 그것이 뭐겠습니까?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나는 그 시간. Your fingernails, 그 손톱이요, experience, 경험을 합니다. More trauma, 더 많은 그런 상처. In everyday, 그러니까 in everyday life니까 매일매일 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대요. 손톱이요. 발은 그냥 걷기만 하는 거지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And this may be one of the clues. 이것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하나일지도 모른다. Of the clues to the reason.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That they grow back so fast. 그것들이 왜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다. 그것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owever, 하지만 we do know, 알아요. 뭘 알아요? That both your fingernails and toenails grow faster in the summer. 그래요? 전 몰랐는데. 여름에 둘 다 더 빨리 자란대요. 저는 겨울에 더 빨리 자라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자, clue 2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한 단서. 제가 아까 핵심이라고 했는데, 네. 그 이유의 주 원인, 즉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네, 발음상 어려운 거 compared to가 아니라 compared to. D 사운드가 아주 약화되어져서 발음이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month의 s와 s가 붙어서 months 하지 마시고 그냥 months 하시면 돼요. months. 그리고 trauma가 아니라 trauma. 부상이나 외상, 상처가 되겠죠. 이 trauma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상처나 부상이나 외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심적으로 어떤 외상이 아니라 심적으로 다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나타낼 때도 trauma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충격당했을 때 trauma라는 말 쓰죠. 그죠?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for the average toenail 문장의 그 내용의 흐름상 이 말 자체는 발가락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for the average toenail 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y do fingernails grow so fast compared to toenails? 왜냐하면 손톱이 아무래도 하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노출이 더 심하게 되어 있고요. 발은 양말도 신고
뭐 항상 양말을 신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는 특히 다 벗긴 하지만서도 그 외에 나머지 때는 양말이나 뭐 스타킹이나 이런 거로 보호가 되고 걸어 다니는 것 외에는 발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상처 당할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손톱은 일을 다 손으로 하고 그리고 주부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남성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실 때 다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건 뭐건 다 만지고 하기 때문에 손톱이 더 이 어떤 외상에 노출이 더 잦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자라는 이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키 원인 뭐뭐에 대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Your fingernails experience more trauma in everyday life and this may be one of the clues to the reason. 이 부분이 단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Why do fingernails grow so fast compared to toenails? No one seems to know why fingernails grow faster than toenails, but they do know that if you lose a fingernail, it will take about 4 to 6 months to grow back, compared to 9 to 12 months for the average toenail. Trauma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time it takes to grow back. Your fingernails experience more trauma in everyday life, and this may be one of the clues to the reason they grow back so fast. However, we do know that both your fingernails and toenails grow faster in the summer. 네, 25페이지 펴주세요,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Writing Right Words가 되겠습니다. 알쏭달쏭 영어 단어 구분법이 되겠는데, 네, 법이 너무 많이 나오죠. 뭐 공식에, 법에, 문법에, 법 빼버리고 영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resign. 이건 뭐예요? 네. 어떤 직이나 관직에서 그만두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resig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뭔가를 하다가 그만두다라는 동사들 꽤 많아요. 그 구분하시라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quit 상당히 자주 쓰죠. 뭔가를 막 하다가 그만둘 때 quit job, quit the work, quit something 뭔가를 그만두다, 스스로 그만두다라는 동사인데 resign과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형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비형식적인 표현으로서 상당히 자주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quit, Q-U-I-T. 그 다음 retire. 이거는 이제 정년퇴직하실 때,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실 때가 되어서 그만두실 때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retire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요즘 뭐 조기퇴직, 명예퇴직 여러 가지 많은데 조기퇴직은 빨리 일찌감치 퇴직하시는 거니까 early retirement라고 표현하시고 명예퇴직은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거니까 앞에 voluntary retirement 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시자면 dismiss 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죠. 타인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거 뭐예요? 해고당하는 거죠. 해고하다라는 의미로 네, lay somebody off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것도 해고하다. fire 이거 정말 해고하는 거죠. 해고당하다. fire 동사로 해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dismiss보다는 굉장히 사용도가 높죠. informal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막말로 잘리다 라는 표현 쓰실 때 got fired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let somebody go. let 시키는 거야. somebody 누군가로 하여금 go 가게 시키다. 즉 누구를 그냥 가게 내버려두다 자유롭게 가도록 해두다 정리해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좀 씁쓸한 동사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점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과 타인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 이렇게 좀 확 크게 분리하셔서 네,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Well done. This is i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쏭달쏭 영어 단어 구분하는 방법, 각각의 단어가 그만두다이지만 자에 의해서인지 타에 의해서인지 그 구분 정도 하시는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47 넘어갑니다. 네, 페이지 넘길 때마다 희열 느끼시죠? 아싸, 오늘도 빨리빨리 넘어가는구나.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all these prepositions, 전치사 부분 가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of.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치사 때려잡기 시간입니다. 네, 때려잡지 마시고요,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47페이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of가 되겠습니다. 이 of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진아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까지 강의를 쭉 시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of 다음에 소리 자체가 모음으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of 다음에 소리 자체가 자음으로 오는 경우 소리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of의 브음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of 라고 들리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가 오는 경우에는 어로 약화돼서 발음이 된다. 요거는 기본으로 좀 익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전치사는 다음에 목적어를 취할 때 동명사나 명사어구, 명사 상당 어구들을 취해서 목적어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뜻은 참 다양합니다. 교재 47페이지를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성분 구성, 두 번째는 내용 주제, 세 번째는 분리 제거를 나타내고, 요구의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이 됩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이런 characteristic을 가리키는 관련된 형용사들이 나왔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하지 않고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화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What did they accuse you of doing? 야, 그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고소하는 거야? 이거죠. Accuse of something. Accuse somebody of do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They accuse me of tax evasion. Did you do it? Not intentionall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of의 쓰임 자체는 내용과 주제에 관련된 의미로서 뭐뭐라는 내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너를 고소를 했느냐 했더니 tax evasion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뭐 했다는 거예요? 포탈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너 정말 그렇게 했어? 세금 포탈했어? 했더니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Not intentionally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of의 쓰임이 참 다양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내용과 주제, 즉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뭐뭐라는 내용을 이라고 말할 때 he always complains of having a headache, 즉 항상 머리가 아프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징징거린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그런 맥락으로 뭐뭐라는 내용이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 47페이지 보시면은 예문을 통해서 각각의 쓰임과 의미가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요.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 우리말에 있는 속담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영어 속담. 이번에는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맞아요. 앉아서 책상에서 배우는 것도 무시 못하지만 직접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배운 것들은 정말 무시 못하죠. 뭐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하나를 배움에 있어서 그냥 책상에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hands-on experience, 손을 얹어서 정말 내 피부로 느끼면서 내가 막 부딪히면서 다치면서 배웠던 표현 자체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싶어요.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이라는 내용입니다.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한 그러한 속담이 되겠는데요. 대화 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offer this company? 여러분이 인터뷰어가 아니라 인터뷰이, 면접관이 아니라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실 때 뭐 서류 면접이 있고 1차,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직접 만나서 인터뷰, 면접이 있을 텐데, What do you have to offer this company? 이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의 답변들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Well, I don't have a university degree. 나 대학 학위가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But I do have a lot of experience. 하지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I can't hire you unless you have a degree.
학위가 없으면 고용을 안 하겠다,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입견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다면 어떤 경험이 있느냐, 특별한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중시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보는데 이 사람 보세요. Why not? 여러분, 우리 why not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언급했고 연습했고 우리 표현으로 만들어놨는데요. 네,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why not? 어떤 제안에 대해서 why not 하게 되면 허락, 긍정의 의미로 물론이지 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나는 당신의 학위가 없으면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이죠 라고 대답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왜 안 되는데요. 네, 글자 그대로 직역한 그런 상황입니다.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경험이 얼마나 좋은데, 경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 경험은 최고의 스승인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네요. 네, 상황에 맞게끔 어떤 속담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ands-on experience. 실제 경험이 is the best teacher 이라고도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실제 경험 또는 경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질문 자체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나가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인터뷰하실 때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요령 같은 것들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 속담은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은 America vs. Korea. 타이틀이 뭐였죠? What was the title? That's right. Health America 였죠? 자, 이 부분 먼저 듣기부터 시작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니까 연관 지어서 한번 잘 듣고 발음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체크업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들렸는지 지난해 설명 들으시면서 파악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4. Some people might say that Americans are a bit compulsive in their quest for health and exercise, jogging 55 miles every day or cycling for an hour and a half after work. But this craze for better health did not happen overnight. It is the result of both corporate and governmental efforts to boost both the health and mental awareness of the citizens and workers of America. 잘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셨겠죠? 듣기 하실 때는 꼭 굳이 조용한 곳만 찾아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듣는 연습하시는 것보다는요. 시끌벅적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연습만 하시고 그런 아주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듣는 연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토플이랄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볼 때 조용한 데 가서 볼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경상 그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이렇게 좀 실전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이 좀 짧습니다. 내용 파악 들어가 볼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might say, 말할지도 모릅니다. that 이하라고 말이죠. Americans, 미국인들은요, are a bit, 약간 compulsive. a bit, 조금은 compulsive. 무슨 뜻입니까?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있어서? in their quest. 그들의 추구에 있어서 뭘 추구하는데? for health, 건강과 exercise,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즐기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어떤 건강과 운동을 안 하면 꼭 일찍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거였죠. Jogging 55 miles every day. 매일 조깅 아니에요. 여러분 발음하실 때 jogging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55마일을 매일 조깅을 하고 또는 cycling for an hour and a half.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자전거를 타죠. cycling. afterward. 퇴근 후에. But this craze, 열정이죠. 열이에요. 이러한 열정, 열의는 뭐에 대한? for better, 좀 더 나은 건강은 대한 그러한 열정, 열의는 did not happen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열의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It is the result.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 Of
자, of 나왔죠? 뭐뭐의 결과냐 하면 both corporate, 회사와 governmental, 어떤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efforts, 노력입니다. to boost 하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죠. 뭔가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부스트 시키는 겁니다. Both the health and mental awareness. 정신적인 그런 의식과 건강에 대한 그 의식 of the citizen, 시민 의식을 to boost, 극대화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boost 하게 되면은 여기서 증진시키다, 끌어올리다, 밀어올리다. And workers of America.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자신들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그런 추구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 그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냐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들인데 어떤 노력? For efforts to boost.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Both the health, 건강과 그리고 mental awarenes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mental awareness는 정신적인 의식, 정신의식이죠. 뭐의, 누구의, the citizen, 모든 그 국민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직장인들, 어디의, 미국의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다.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razy 하게 되면은 미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craze, 열의, 열중이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 드렸죠. 자, 라인 바이 라인 내용 파악이 되셨다면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 compulsive이라는 단어는 compulsive가 아니라 여기에 강세가 있죠. 그러니까 강세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사하실 때 발음이 좀 편안하게 발음이 되고 듣게 하실 때도 이 단어가 뭔지를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박적인 compulsive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citizens 하게 되면 우리 뭐 netizen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는데 citizen은 네, 바로 그 네트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의 국민을 뜻하죠. 그래서 netizen이라고 하고 citizens 하게 되면은 시민을 국민을 뜻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 들어보세요. 4. Some people might say that Americans are a bit compulsive in their quest for health and exercise, jogging 55 miles every day or cycling for an hour and a half after work. But this craze for better health did not happen overnight. It is the result of both corporate and governmental efforts to boost both the health and mental awareness of the citizens and workers of America.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니까 좀 더 귀에 쏙쏙쏙 캐치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뷰보다는 리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이번 시간 끝난 후에 바로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듣고 말하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Time to say goodbye already.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